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 488쪽 칼찰이죠. 162회째입니다. 장사인 60일 장사인 장원에 대한 답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뭘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난 이제 분별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식의 표현을 하든 뭐 마음이다, 뭐 본성이다, 뭐 본래 면목이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본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마음이다, 이것이다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어떤 식의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떤 언어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내용을 듣고 이제 그 내용을 자꾸 이제 기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 그러면 그게 이제 말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말에 의도하는 바를 알아들어서 그 말을 놓아 버려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자꾸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뜻을 갖추어서 얘기를 흔히 하는 것이 그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거다. 그 다음에 뭐 뭐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고, 뭐 이거는 지금 이 순간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여기서 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다. 이거다.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이렇게 딱 이 자리가 딱 와닿을 때는 그런 식의 이제 법문을 통해서 들은 말, 물론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자꾸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잡고 그 말에 해당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딱 그 언어가 딱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8만 4천 법문이 이거를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그 8만 4천 법문이라는 거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8만 4천 법문이 아니래도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딱 문 앞에 다가와서도 가로막히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분들의 어떤 그 내적인 상태는 그 법문에서 들은 바른 가르침의 정리된 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걸 딱 가로막게 되거든요.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자기가 잡고 있는 말이 가로막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한은 절대 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이렇게 딱 놓아버려야 돼. 이건 어떤 경계가 아니다. 일단 그러니까 말을 들었으면 말을 놓아버려야 돼. 말을 들었으면 말을 잡지 말고 그것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고 그 말하고 상관없이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이거를 깨달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이 설법의 좋은 어떤 효용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분별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아닌 것을 내려놓게 하는 방편이 오히려 좋은 언어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많은 가르침의 말들이 무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적은 것도 아니다.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라면 이게 높다, 낮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이 다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잡고 있을 것 같아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면 이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도 이거다라고 법문을 하는데 진짜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도 이거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얘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거를 진의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게 진짜 의도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이다라는 언어적인 어떤 개념이나 그 말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당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을 잡고 있으면 이 당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거다 하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고자 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당처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다 이거예요. 이거를 가리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인 줄 알면은 그걸 놓아버리고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만 잡고 있고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의 어떤 효용이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공부를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공부가 이제 좀 어중간하면 뭐냐면 뭐에 걸려 있냐면 세속적인 것보다는 법문 들은 말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세속적인 거는 집착하는 마음은 놓아졌는데 이렇게 바른 법이라고 가르친 그 설법한 그 말에 딱 갇혀가지고 그걸 딱 잡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공부가 밝아지는 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말은 다 틀렸어요. 그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말이든 아니면은 이 자리를 깨달은 사람의 말이든 공부가 오래된 사람들의 말이든 이거는 다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84,000 법문도 다 틀렸어. 이거는 그 모든 법문이 당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려면 절대 어떤 들은 말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법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 결국에는. 들은 말, 그 받아들인 말 때문에 이게 탁 가려진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요, 이거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야지 우리가 그 자기 살림살이에 의지해서 그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텐데,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잡고 있어봐야 그건 자기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자기 공부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암두 스님인가요? 암두 스님이 그 설봉하고 사형 사제 지간인데, 암두 스님이 일찌감치 소식이 오고, 설봉 스님은 이제 늦게도 거의 40이 다 돼도 이렇게 소식이 안 오니까 같이 행각을 가는데 너무 이제 암두 스님은 쿨쿨 잠만 자고 설봉 스님은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깨우거든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한번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얘기해 보라니까 어느 스님에서 뭘 배웠고 뭘 알았고 가는 데마다 배운 얘기를 다 하니까 그거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다.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야 된다. 이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서 온 우주를 덮어야지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이건 제 말이잖아요. 제 말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리된 말을, 그러니까 들은 말을 정리하고 다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잡으면 그거 자기 살림살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거는요, 한 트럭을 자기가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진짜 어떤 진짜 중요한 문제, 자기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살고 죽는 문제나 이런 그 모든 문제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번뇌는 자기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그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절대 제어가 안 돼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힘이 없어요. 이렇게 들은 말들은. 다 그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뭐 부표와 같은 것들이라서 전혀 그 물의 출렁거림에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진짜 이게 안 와닿은 사람이 잘 이렇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자기가 혹시 뭔가 이렇게 어떤 식의 생각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법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말에 끌려가고 있지 않냐. 딸려 들어가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어떤 그 경계들이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양들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드러나는 현상들. 그게 이제 뭐 생각의 현상이든 뭐 느낌의 현상이든 감정의 현상이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게 이제 법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본성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런 식의 그 경계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느낌이 됐든 감각이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난 어떤 환상과 같은 거거든요. 그 진짜는 아니죠. 여기서 일어난 인연 따라 일어난 조건적으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인데 그 환상과 같은 것 속에 들어가서 진짜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게 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 그림자들이 일어나죠. 여기 마음 바탕에서. 근데 그거에 끌려가고 딸려가고 그걸 잡고 자꾸 이렇게 껴맞추려 하고 조작하려고 그러면 절대 이게 밝아지지가 않다. 그러니까 딱 어느 순간 진짜 갑갑해지면요. 법문이 안 들립니다. 이게 왜냐면 다 이게 생각이라는 걸 스스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다 생각이구나. 그래서 진짜 답답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말이 이게 뭔가 튕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말이 법문이 들어오질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법문을 들었으면은 그것도 이 사람의 말도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 그래서 어느 지경이 되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주 공부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안 끌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냐 그러면 자꾸 끌려가던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끌려가던 버릇은 강하고 근데 딱 갈라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들은 생각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부조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라다가 이것도 생각이네 그러면 못 가고 저쪽으로 갈라다가 이것도 생각이네 하면 못 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못 가고 저쪽으로 가다가 못 가고 생각의 길이 이쪽으로 가려다가 이쪽 경계 이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거지 이것도 생각이네 놓아버리겠다. 거기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라.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방편의 말에 끌려가 버리면 안 되는 거라.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겁니다 라는 그 말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거다 하는 이 자리를 깨치는 것이지 그 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라는 어떤 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것 할 때 이것이라는 그것이 되기 이전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면은 제가 서울, 부산이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면은 서울이 따로 있는 거라. 그렇잖아. 이것이 있다면 서울이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서울, 부산이 똑같으면 어떻게 서울이 따로 있고 부산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것이 따로 있으면 이 경계다 이 말이죠. 이것도 벌써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라는 것도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벌써 이것도 어떤 식의 어떤 의미로 아니면 어떤 식의 느낌으로 어떤 뭘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뭐가 자기 마음에 뭔가 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분별이다. 이게 철저하게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이 뭔가 뭐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도 망상이라는 게 이게 딱,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게 딱 그 한 곱이 탁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자기 스스로도 의심하는데, 지금 아무 일 없을 때도 의심하는데 큰일 있을 때는 말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아무 일 없는데도 이게 의심스러운데 진짜 큰일이 일어나면 이게 힘을 쓰겠습니까?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너무 확실해도 나중에 큰일 일어나면 그게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아무 큰일도 없는데 이것도 이건가 저건가, 이거 맞나요 저거 맞나요 하면은 그거는 절대 뭐 조금 어떤 일이 있어도 벌써 그거는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그 법이 있으면 절대 그거는 나중에 힘을 못 쓴다. 그거는 큰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법에 밝아지고 진리에 밝아진다라는 거는 무아의 어떤 나라는 것도 따로 없는 실상을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나에 대한 일이잖아요. 다 크고 작은 일이 나에 대한 일인데, 나에 대한 일에서 힘을 못 쓰는 거는 내가 없는 그게 밝아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그 아르마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정리된 생각들 보면은 이제 이거를 물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하는 말이 다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이야기 속에. 문장화된 어떤 것, 아니면 긴 이야기, 아니면 짧은 이야기, 아니면 어떤 문장. 긴 이야기는 들을 것도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 다 틀렸어요. 그거는 벌써. 그 옛날에 선사들이 되게 차가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막 입만 열면은 주워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질문도 끝나기 전에. 근데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거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신 것 같은데, 자꾸 그 이야기를 붙잡고 되뇌이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해준다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사실은. 즉 아닌 거는 팍팍팍팍 잘라줘야 돼. 그게 그 사람의 공부를 돕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공부에 진척이 되냐면 빨리빨리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구나. 그럼 내가 빨리빨리 놓아버려야 돼, 그게. 근데 못 놓으니까 자꾸 거기에서 어정쩡하게 자꾸 그냥 자기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체험상도 기억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들은 말도 기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야 하는 그 생각도 잡고 있고. 그 망상이잖아요. 모든 생각이 망상이라며. 근데 모든 생각이 망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그것 자체가 망상에 빠진 거잖아요. 그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망상이라고 얘기했지? 이런다고. 그게 망상이라. 그게 망상. 딴 게 망상이 아니라 자기 망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망상. 그래서 그게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고 생각이면은 그게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빨리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분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매 순간 이게 분별을 경험을 해요. 분별을 경험하는데 너무 빠르게 이렇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가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떨어지고 있는 거를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이
뭐가 있고 없고, 이 세상이 뭐가 있고 없고는 생각이 끼어들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생각이 딱 끼어들어야지 그게 돼요. 지금 제 말을 알아듣고 계시면 벌써 생각이 끼어들었어요. 그것을 끼어들어서 이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의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봅시다. 제 손에 뭐가 들어있게요? 이게 들어있어요. 모르셨죠? 제 손에 뭐가 들어있게요? 이걸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걸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이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빈 주먹인가 아니면은 뭐가 있나 진짜 이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지. 근데 한번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다 그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들어가니까. 너무 순식간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이게 분별이 들어가니까 이게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제 주먹만 보면 그렇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게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보여줬으면 영원히 분별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딱 뭔가 한 번에 딱 이렇게 경험으로 이게 탁 들어왔어. 이 지식이. 이 분별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기 나무 조각 이게 벌써 딱 이게 분별이 딱 들어와. 이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좀 웃기죠. 그래서 그런 그 실험들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심리학 책 이렇게 보면은 바나나하고 그다음에 토마토하고 그러니까 바나나 하고 토마토하고 이런 걸 으깼어. 토마토. 그다음에 크림. 으깨가지고 아이의 똥처럼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딱 갖다 좀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모양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벌써 몸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양은 아기의 똥이다 이런 식의 이렇게 분별이 탁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온 경험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음식이라 그게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런 실험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을 그러면 이제 그게 딱 그럼 벌써 이렇게 분별이 탁 들어가면 선긋기가 돼버리는 거죠. 분별이 야 이건 똥이야라고 선긋기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걸로만 보이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이 안 들어가면은 그게 분별이 안 돼. 만약 그런 식의 아기 똥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별이 없으면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무슨 맛이지? 찍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별이 탁 들어와서 그거는 이 모양은 아기의 똥이야 라고 탁 선긋기를 해버리면 이제 영원히 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찰나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확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생각인데 너무 빨리 익숙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딱 목격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뭔가 이 생각에 순식간에 습관적으로 사로잡혔던 것들이 이제 멈추게 되거든요. 이게 벌써 이게 벌어진 거구나. 분별이 탁 일어나 버린 거구나 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탁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별이 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탁 일어난 거를 뭔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 탁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보이면 이제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손바닥으로 보이면. 익숙하니까. 이 손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겁니다. 죽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죽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거예요. 근데 죽비, 손, 이거 하니까 넘어가죠. 이거. 죽비, 손, 분별이 들어가면 죽비 따로 있고, 손 따로 있고, 펜 따로 있죠. 분별이 안 들어가면 이거와 이게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경계 떨어진다는 건 이거예요. 죽비, 손, 펜. 이게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경계에 안 떨어지면 이거와 이거가 하나예요. 그게 탁 이 자리가 와닿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죽비, 손 이게 하나면 다른 것도 다 하나예요. 꽃, 책, 하늘, 땅, 그림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뭐 천차만별로 이게 분리가 돼 버리죠. 이게 바로 분별이 이렇게 죽비로 선을 그어 버리는 분별의 선긋기. 그러면 이게 너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져 버리는. 벌써 이 분별이 탁 멈추면 이거와 이게 똑같거든요.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한 자리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죠.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죽비가 되고 손이 되고 펜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원래 한 생각 분별해서 분별이 안 떨어지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일어난 생각이 떨어지면 죽비 따로 있고 손 따로 있고 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죽비가 객관적인 게 아니구나. 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펜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 마음자리를 깨쳐야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밖에 있는 것으로만 보여요. 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분별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건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다. 이거.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문득 이게 분별이 이게 경계에 떨어진다는 게 그거거든요. 죽비에 떨어지고 손에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는 게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물에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사물에 떨어지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이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으면 제 목소리 따로 있으면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땅 일어나는 여기나 제 목소리가 일어나는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그 분별에 떨어지면 종소리, 죽비 소리, 제 목소리. 근데 분별에 안 떨어지면 이거나 제 목소리나 이거나 똑같아요. 자, 여기 한 당처 바로 지금 바로 그 자리, 바로 자기 이 자리 있죠. 바로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여기는 여기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는 제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제 말이 없어요. 여기에 아무 말도 없어요. 이것뿐이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말이 여기는 탈락해야 됩니다. 말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다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거든요. 뭐가 됐든 따로 있으면. 옛날에 저도 여성도인 책에 나오는데 원호극근 선수한테서 어느 비구니가 무슨 도인이 명실도인인가가 찾아와가지고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게 마음이라 하고 막 부처라 하니까 도가 뭡니까 물을 때 흔하게 마음이다 도다 막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렇지. 마음도 분별이고 부처도 분별이잖아. 그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집에 가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지. 그렇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지. 근데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붙들고 있어도 그래 막 그게 그 화두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답답하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여기서 시원하지가 않고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찾아갔죠. 몇 개월 만에 원어선사한테. 도저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는 그 말에서 도저히 이게 뭔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답답해서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여기에서는 제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어선사가 이렇게 했죠. 나한테 좋은 거 하나가 있다. 잘 들어봐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래서 탁 통했어요. 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서 찾았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왜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깨달았을까? 이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도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래서 그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뭐에서 깨달은데? 근데 그 말이 또 희한하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서 찾았다. 처음에는 멀리서 찾은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서 찾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멀리서 찾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거. 여기서 통하면 뭐가 되느냐면 꽃, 하늘, 땅, 뭐 죽비, 나, 너, 탁자. 뭐 오늘은 뭐 10월 7일입니다. 이게 다 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통하지 않으면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처럼 하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말하고 마음이다 부처다 이게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통하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했든 마음이다 하고 부처다 했든 뭐 무슨 말을 해든 다 통하는 거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벌써 처음에는 한 생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이렇게. 근데 두 번째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그냥 이것뿐이야. 그냥 이것뿐.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생각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떨어져 버리니까 처음에는 멀리 간 거잖아요. 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뜻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 뜻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딱 붙어 있다고 이 말하고. 말하고 딱 붙어 있어요. 이 말하고 딱 붙어 있다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말하고 딱 붙어 있다고. 말의 의미에 떨어지지 말라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처음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지. 이런 식의 방편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잔뜩 기대를 했겠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무리 이거를 참고를 해도 도저히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호선사가 나한테 좋은 가르침이 하나 있다 하니까 잔뜩 기대를 한 거야. 그래서 딱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을 거 아니야. 이게 아니면 이제 끝이구나 싶어가지고. 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거기서 얘기해요. 마음도
근데 너무 말이 길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 도인이 통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생각을 일으켜서 찾았구나. 그냥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라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게 똥막대기다, 그게. 그게 마상근이다, 그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까지 갔으면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고, 마삼근에 갔으면 거기 경계에 떨어진 거고, 똥막대기, 똥이 묻은 막대기인가 벌써 틀렸어요. 그냥 똥막대기에 똥막대기가 없고, 마상근에 마상근이 없고, 뜰 앞에 잣나무가 없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일이 없어요, 여기에. 그냥 이거다. 여기에 무슨 히스토리가 있고 무슨 스토리가 있고 무슨 질문이 있고 무슨 의문이 있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식으로 좀 질문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야. 그거. 본인을 위해서도 그건 도움이 안 돼. 좀 안타까워서. 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은 법문을 정리하고 있어. 진짜 이거 그냥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딱딱딱 안 해도 그냥 이 일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통해야 돼요. 이게 안 통하면은 이제 뭐 공부가 이제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이 뭐 기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그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서장에도 얘기하는데 이제 갑갑해져야지. 갑갑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갑갑해진다는 건 법문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게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라는 말이 이게 머릿속에 맴돌다가 이제 막 진짜 막 가슴 속으로 막 파고들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법문이. 그러면은 그 법문의 내용을 잘 듣다 보면은 아, 이게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경계에서 찾는 게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뭐 생각이야 일어나겠죠. 근데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뭐 말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법문을 해도 이제 듣질 않고 뭔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웅얼웅얼 뭐 이렇게 들리는 거야. 웅얼웅얼. 답답하긴 하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뭐 따라가 봐야 다 망상인 거고. 그래서 점점 생각이 이제 따라가는 것들이 멈춰지고 그러면 되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좀 가볍기도 해요. 이게 막 이야기가 많을 땐 되게 무겁거든요. 이야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답답한데 그게 뭔가 고통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많아야지 고통이거든. 답답하기만 하지 뭐가 무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이제 점점 잦아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문득 딱 이게 와닿는다고 이 자리가. 이것뿐이다. 이게 드러나야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공부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보는 눈이 여기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열리면 자기 스스로 그래도 분별이 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막 분별이 일어나거든요. 법상도 일어나고 대상에 떨어지는 일도 일어나고 막 취사 선택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게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조복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로지 법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뜻을 딱 둬야 됩니다. 딴 거 마음에 들면 이제 또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어떤 경계에 머물 수가 있거든. 오로지 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뭘 봐야 되느냐? 그게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뭐 조용한 게 됐든 시끄러운 게 됐든 그게 다 이 일이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된다. 이 일이라는. 왜냐하면
좋은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용한 거에 잘 머물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근데 그런 식의 뭔가 자기가 의지할 만하고 잡을 수 있고 뭔가 분별할 만한 거는 벌써 그림자예요. 그건 좋은 그림자. 근데 우리는 그림자 놀이 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림자가 사라지는 공부, 그림자에서 밝아지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그림자도 그림자다. 고요한 그림자도 그림자다. 그래서 그림자에서 밝아지는 공부지 좋은 것을 잡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진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활짝 밝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뭐가 있으면 주객관 의식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거는 여전히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진짜 진실이 다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뭐냐, 내가 잘 살아보려고 공부하느냐, 좋은 어떤 경계를 보려고 공부하느냐, 아니면 진짜 진리가 궁금하냐, 진리가 밝혀지는 것이 궁금하냐, 요거에만 초점을 둬야 돼. 그래서 조화도 돌아보면 안 돼요. 부처의 경계도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일 없음도 돌아보지 말라. 뭔가 살만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 그거는 다 그림자니까. 뭐다라고 할 만한 건 다 그림자니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 붙들고 있거나 의지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 자체로 그거 그림자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붙들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어. 왜냐, 붙잡는 게 이거고 의지하려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서 이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됐고 고요한 게 됐고 뭐가 됐든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거 돌아보면 안 돼요. 그것도 머물러 있지 말라. 무주. 그런 것들이 다 망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분별만 되면. 그거를 이제 진짜 제대로 발심을 하셔가지고 오로지 법만 보고 진리만 보고 가신다면 그렇게 시간이 제가 보기엔 많이 걸리죠. 적당하게 안주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밝지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게 뭔가 솔직해지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주 좀 조밀해져야 되나요? 보는 눈이 좀 예민해져야 되죠. 아닌 거는 이제 놓아버리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생각도 쉬워지고 잦아들고 뭔가 이 현상의 실체감도 사라져요. 예전에는 뭐 강력한 존재감으로 막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뭔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 하나인 듯한 느낌, 그 거리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실체감이 사라지고 점점 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계의 위력이. 경계의 위력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법이 밝아지고 이제 힘이 붙죠. 끄달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힘, 속지 않는 힘, 헤매다니지 않는 힘. 그러니까 이게 밝지 않으면 헤매다니는 거야 다. 그걸 미혹이라고 하거든요. 어두워서 막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경계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분리가 되면은 이제 존재화 되는 느낌으로 탁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장애가 되죠. 이게 나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원래는 그래서 공부가 되면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공부가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래된 사람들의 공부가 뭐냐? 오래 하신 분들의 공부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어도 망상이니까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가 입부리 품에 법문 품에 그 불이법에 대해서 막 보살들이 얘기하는데 유마가 가만히 침묵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말 안 하는 상태를 보여준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마음속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뭐 아닌 게 없는데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안 찾는 게 아니고 말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다 망상이니까. 찾는 것도 뭐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니까 망상이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망상이니까 망상인 줄 알면서 어떻게 망상을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뭔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닌 건 없죠, 또. 그래서 찾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찾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닌 게 없으니까 찾을 이유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지만 찾을 이유도 없다. 이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다인데, 이게 진짜 자기가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 문에 들어갈 때 그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면 대상 경계, 핵심은 그거예요. 경계에 떨어지면 다 어긋난다. 경계에 사로잡히면 어긋난다. 어떤 생각으로 추구한다거나, 어떤 상태를 추구한다거나 밖으로 추구한다거나 안에서 잡는 게 있으면 그건 다 경계. 우리가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다 망상이에요. 자, 밥 잡아요. 생각으로 찾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습으로 이렇게 찾는 거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는 다 조작이고 망상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도공부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말로는 자기가 도공부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뭘 생각으로 하는 거 자기가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느낌으로 추구하는 거 자기가 느낌으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보는 거 어떤 대상을 보는 자기가 보는 거거든요. 대상 밖에 있는 어떤 법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 손을 보면은 자기가 보는 거잖아요. 이게 손인 줄 알면은 자기가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그 여기에는 손도 없고 이 죽피도 없고 그냥 보는 자도 없어요. 요겁니다. 그냥 이거. 여기서 한 생각이 뚝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거기에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또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게 이게 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게 탁 와닿는다. 이거는 절대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실제예요. 실제 현실 실제. 근데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다 생각이에요. 그건 다 틀렸어요. 그거는 망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컵이 여기 실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컵이 있는데 컵에 대한 생각을 합니까? 컵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합니까? 눈앞에 딱 있는데 그럼 컵을 찾습니까? 눈앞에 있는데 컵을 찾습니까? 우리가 돌을 찾고 있잖아요. 돌을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뻔히 있는데 이걸 왜 찾냐고. 이런 거라고. 도라는 게 실제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이건데 그걸 왜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무슨 생각을 하든 이건데. 한마디만 해도 어긋나요. 두 마디, 세 마디, 한 문장, 한 단락 하면 들을 필요도, 문장이 마침표 끝날 때까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다 틀렸어요. 이러쿵 저러쿵 안 합니다. 진짜 통했다 하면. 그냥
한번 서장 볼게요. 488. 암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러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른 말도 잘라버려라. 이것이 바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는 모습이니 비록 아직 문득 꺾어버리고 확 부수어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말에 끄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 보는 것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길 묻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직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만 의심하던 화두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예컨대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암두 스님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는 부분이죠.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른 말도 잘라버리는 게 이렇자마자 뭐 이런가 하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가 하면 어긋났다 이 말입니다. 이런가에 옳은 말도 있고 그른 말도 있을 겁니다. 옳은가 그럼 이게 어긋났다. 그른가 어긋났다. 그러니까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벌써 어긋나 버렸으니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른 말도 잘라버리고 뭐 옳은 말하고 그른 말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다 모든 말을 잘라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틀렸어요. 한번 잘 봅시다.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그렇죠?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라고 해버리면 벌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라고 해버리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어긋났다.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이 말에도 이러해버리면 꼭 이렇지 않은 일이 돼버린다. 이렇자마자 이렇지 않으니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른 말도 잘라버리라. 아 그래야 되겠구나 하면 벌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벌써 어긋나 버렸다. 어떠한 경계 자 이런 뜻이 있잖아.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른 말도 잘라버려. 그래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른 말도 잘라버려야지 하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어긋나 버렸다. 이렇게 마음을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안 내면 말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정확하게 딱딱딱딱 이걸 가리키는 이겁니다. 옳은 말도 잘라버리 이거예요. 그른 말도 잘라버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지 않은 거예요. 왜 딱딱딱딱 이거예요. 그냥 빈틈없이 딱딱딱딱 이거예요.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이거예요. 그냥 말에 안 떨어지면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른 말도 잘라버려라. 옳은 말도 잘라버려야지 아니고 그냥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어떤 대사를 하면은 되게 감정을 실어서 팍 들어가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 무슨 감정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무슨 나무 토막 씹어 먹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뜻이 없고 맛도 없고 나무 조각 씹어 먹는 그 맛으로 그럼 아무 뜻도 없고 맛도 없고 뭐 감정이입도 없고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 이러자마자 이러지 않으니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뭐 이거야 그냥. 너무 쉽게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진짜. 아, 진짜. 이것이 바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는 모습이니, 비록 아직 문득 꺾어버리고 확 부수어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말에 끄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대예 스님도 약간은 중간 다리를 두는 거예요. 말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딱
집어넣어 주지 않고. 왜냐하면 생각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러는 거죠. 옳은 거에 떨어지고 그른 거에 떨어지니까 자꾸 떨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0점 조정을 해주려고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자꾸 경계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밖으로 모든 인연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그게 모든 인연이잖아.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인연, 이 인연, 이 인연, 이게 모든 인연이잖아요. 이 모든 인연을 쉬고 안 따라가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 안으로 마음에 헐떡이는 건 다 분별입니다. 그래,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게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한 마음 일으켜서. 그거 다 쉬어져 버리면 비록 아직 문득 꺾어버리고 확 부숴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말에 끄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는 그냥 뭐 앞뒤로 그냥 밖으로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안으로도 그냥 분별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안팎으로 그냥 그 마음의 그 분별을 묶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죠. 아직 깨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면 말에 끄달리지는 않는다. 생각이 끄달리지는 않는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 보는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길 묻는 것은 그만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이게 뭐냐면 이게 도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을 끊는 것, 생각을 끊으면 그냥 끊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번뇌는 없어요. 근데 밟지는 않아. 그러니까 말에 끄달리지는 않아요. 끊어버리면. 근데 그게 지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 보는 것은 그만두고 이때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한번 뭔가 완전 뭔가 이게 뭔가 보는 눈이 확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게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와 세상 보는 거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사물을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세상을 보는 걸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그럼 뭐 나중에는 뭐 이것뿐이지 뭐 내가 세상을 본다는 어떤 현상, 이 어떤 언어적인 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 보는 것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길 묻는 것은 그만둬야 합니다. 이게 드러났으면 이쪽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언어, 방편들은 다 잊어버리라. 아직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마음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만 의심하던 화두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예컨대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없다 이거죠. 없다. 없다 하든 무하든 똑같은 거예요. 없다, 무 이거 같은 겁니다. 화두는 없다 하든 있다 하든 무 하든 유 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만 할 뿐이어야 하고 왼쪽으로 가도 옳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옳지 않습니다. 또 마음을 내어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기다려서도 안 되고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현묘하다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있음과 없음으로 따져서도 안 되고 참된 없음이라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일 없는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부싯돌 불꽃이 튀고 번갯불이 치는 곳에서 알아차려서도 안 됩니다. 이게 다 무를 썼죠.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곧장 쓸 마음이 없고 마음 갈 곳이 없을 때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도리어 좋은 곳이니 문득 쥐가 소의 뿔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것을 하려고 마음을 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지.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이죠. 그럼 그것도 틀렸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죠. 그것도 틀렸다. 이 도가 이 마음을 말하죠. 이것도 틀렸다. 다 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럼 어떻게 해? 입만 열면 다. 옛날에 그 어록에 장사 나한 개침인가 하고 법안문익 사이에 대야.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야. 어디 거 행각 갔다가 눈이 쌓여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뭐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묻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연찮게 주지스님이 야한 개침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법에 대해서 그랬죠. 법안문익한테 저 지금 정원에 있는 저 바위가 자네 마음 안에 있나 마음 밖에 있나. 그러니까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법안 스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님이 그 무거운 돌덩이를 마음 안에 두고 다니고 있는가? 딱 이 한마디에 이분이 뭔가 아시는 게 있구나 해서 원래는 그 눈이 그치면 떠나려고 했는데 머무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겁니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아니다. 저런 겁니까? 아니다. 그거를 한 달인가 석 달인가를 계속 물은 거예요. 이게 도에 대해서 계속 물은. 그럼 무조건 아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만큼 물으니까 이제는 물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물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도에 대해서 물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큼 물었는데 다 아니다 하니까 저분이 안목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텅 비어지면 이 불성이 현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이 텅 비어지고 나니 이 불법이 현전에 있다. 이거다 저거다 해도 다 아니다 다 치니까 이제 물을 게 없어. 아무것도 마음속에 담아인 게 없고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법안문익선상각. 아무런 분별도 없으니까 여기서 다 이거네. 요 방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니다. 왜 다 생각이니까. 그건 다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다 생각입니다. 의심 자체가 다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건 틀렸죠. 그것도 망상이라고 치는 거죠. 망상이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놓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걸 다 텅 비워지니까 이게 불법이 현성한다.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 완전하게. 근데 원래 이렇게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데 자꾸 분별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분별로 보려는 마음이 완전히 쉬워지면 그냥 이게 다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건 분별로 보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곧장 쓸 마음이 없고 마음 갈 곳이 없을 때 이게 그거죠. 아무것도 물을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 쓸 마음도 없고 마음 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마음 갈 곳이 없고 쓸 마음이 없으면 공도 없어요. 여기에는. 공이라는 것도 망상이거든. 진짜 공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공이라는 것도 망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방편의 말이구나. 자, 곧장 쓸 마음이 없고, 왜냐면 마음을 써야지 공이 되거든. 마음을 안 쓰는데 공이 어디 있습니까? 쓸 마음이 없고 마음 갈 곳이 없을 때 아직 덜 떨어지니까 지금 마음 갈 곳이 있으니까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여기가 도리어 좋은 것이니 문득 쥐가 소의 뿔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마치 쥐가 옛날에 이게 비유들이 다 옛날 일상생활에 그거잖아요. 뭔가 소뿔, 뭔가 소 잡고 남은 뿔이 있었겠죠. 거기에 뭔가를 이게 쥐를 잡을 때 그렇게 잡는가도 모르겠다. 안에다가 쥐 먹이를 넣어두면은 쥐가 그걸 먹으려고 타고 들어가는데 소뿔이 한쪽 입구는 크고 끝은 좁잖아요. 그러면 가다 보면은 먹이가 저 끝에 있기 때문에 가다가 이 주둥이가 콕 박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바로 이거를 이제 그 일상생활의 비유로 표현한 거죠. 마음이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삼각형을 깨니까 이게 찾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밀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힘으로 이게 꽉 끼니까 이젠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 너무 꽉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태, 여기가 도리어 좋은 곳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탁 드러나요. 그 어떤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이 탁 쉬어지면서 이게 그냥 이미 있는 이게 탁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화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이렇게 막 가리키는 법문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이 화두의 어떤 속성하고 같은 경로를, 화두 공부하고 같은 경로를 겪은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런 식의 의례나 뭐 참선 기법이나 뭐 이런 거를 한 건 아니고, 심리 상태, 내적 상태가 처음에는 이제 금방 법문 이해되니까 이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너무 이해되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 과거도 여기서 생각 안 하면 없지. 미래도 여기서 상상 안 하면 없지. 현재도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하면 없지. 그러면 이제 눈앞에 바로 여기에 있어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걸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건 진짜 바보 천치구나. 진짜. 그래서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아득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막 열심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문을 되게 열심히 들어요. 처음에 이제 간절하면은 법문을 열심히 들어. 근데 처음에는 그 법문을 이제 이해하는 선에서 이렇게 듣게 되죠. 이렇게, 아, 지금도 이거.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그 이해한 거를 잡고 있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공부가 되는 건 없어. 그럼 내가 법문을 잘못 듣고 있나? 다시 한번 이제 귀 기울여서 듣게 되면 뭐냐면, 아, 법문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걸 가리키는 그 말인데, 이거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애우듯이 들었다면, 이제는 경계가 아니야? 그러면 경계가 아니야 라는 말도 경계인데? 이렇게 된다고. 법문이 이 소화되는 게. 그렇죠? 경계가 아니야 라고 막 앵무새처럼 애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 그래, 경계가 아니야 라는 것도 경계잖아. 그럼 이제 탁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지하게 듣다 보면 이게 자기가 이제 이게 그거를 행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법문의 진의는 뭐냐면 분별로서 찾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제대로 들으면 분별로서 찾을 수 없고 찾지 못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진심으로 들으면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야? 100% 잘할 수 있는 건 다 분별이잖아요. 그럼 분별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답답해 죽겠죠. 왜냐면 뭔가 찾으려고 해도 분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걸 해 또. 그러니까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화두 같은 느낌이죠. 이건데. 그냥 다른 화두가 아니라 이거. 근데 나중에 이거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라는 것도 말인데, 경계인데, 그러면서 이거라는 것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문득 이게 진짜 어느 순간 탁 멈춰질 때가 있어요. 이 분별이 완전히 탁 멈춰지면은 그동안에 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떨어져서 찾았구나라는 게 자기 스스로 이게 보인다. 여기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뻔해요.
다 어떤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어요. 다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절대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를 어떻게 생각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이거를 그리고 이게 드러났으면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말만 애우지 말고 진짜 자기 삶에서 그러한가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깨어나는 거고 그게 확실하게 깨어나 버리면 아무런 어떤 법에 대한 말이 남아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뭐 법이라는 그 말이 없어요. 뭐 불법 무슨 마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는데 다 이것이 그냥 하나고 그냥 걸리지 않죠. 그냥 뭐 그러니까 따로 있다라는 느낌이 없죠. 모든 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렇게 하면은 뭐 따로 있지 않으면은 걸릴 자도 없고 걸릴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온 우주가 그냥 희노애락이 다 일어나는데 그냥 뭐 하나로 그냥 다 뭐 춤추고 있는 듯한 느낌. 인연 따라 막 바람 불듯이 막 이렇게 그거 다 느끼면서도 뭔가 바람 같아. 그냥 그 모든 인연이 그런 느낌이죠. 바람 같은. 분명히 이건데 뭔가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게 완전히 밝아져야 된다. 여기. 철저하게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